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인숙, 올해 67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대전의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끌며 식재료 코너를 지나는데 명절 특별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을 부칠 부침가루, 송편 만들 쌀가루, 갈비찜용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사람들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트에 하나둘 물건을 담았어요. 부침가루 한 봉지, 쌀가루 2봉지, 고기는 300g만.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는 거야. 삼촌들도 다 오시고. 아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사촌 동생들이랑 놀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큰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추석에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만 13시간이에요. 아이들 학교도 있고. 내년 여름에는 꼭 갈게요. 내년 여름.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죠. 그래, 알았다.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작은 아들 민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민준이라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요. 차례도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래,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은행에 들렀습니다. ATM기 앞에 서서 통장을 넣고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매달 하는 일이었죠. 50만 원씩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영미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7살 된 딸 하은이를 키우고 있죠. 영미가 반찬통을 들고 있더군요. 선생님,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시면 할 수 없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해요. 문을 닫으며 영미의 서운한 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위치에 있었던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너덜너덜한 그 수첩에는 제가 35년간 받았던 학생들의 편지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혼자 있게 되다니.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죠. 명절 준비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섞고 호박을 썰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데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옆에서 기다렸죠. 갓 부친 전을 집어먹으면서 뜨겁다고 호호 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혜는 애호박전을 좋아했고 민준이는 김치전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하나만 더요. 민준이가 손을 뻗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프라이팬 소리만 지글지글 울릴 뿐이었죠. 전을 한 접시 가득 부치고 나니 점심때가 됐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동그랗게 빚어서 속을 넣었어요. 깨 설탕을 넣은 송편, 밤을 넣은 송편.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습니다. 찜기에 올려 쪄내는데 솔잎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그 향기를 맡으니 갑자기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송편을 빚으시면 저는 옆에서 동그랗게 빚는 법을 배웠죠. 서툴게 빚은 송편을 보고 어머니가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인수가, 내가 빚은 송편은 삐뚤빼뚤하구나. 엄마, 맛은 똑같잖아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기억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TV를 켰더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역시 가족이 모여야 진짜 명절이죠. 웃음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소리가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죠. 온통 가족, 가족, 가족.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녁 8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죠.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그리웠어요. 시끄러운 게 싫다고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 위에 놓여 있었죠.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운 거 맞죠?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민준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날 찍은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걸까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가르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줘서 아이들이 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추석입니다. 혼자 맞는 명절이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명절이니까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연두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남편이 환갑 때 맞춰줬던 한복이었죠. 거울을 보니 한복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거겠죠. 요즘 밥맛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만든 전과 송편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놓고 북어포도 구워서 올렸죠.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옆에서 거들었거든요. 지혜가 과일을 씻고 민준이가 접시를 나르고 남편과 함께 웃으며 준비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남편 사진을 모셔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추석이에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절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오는 걸까요? 남편 사진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나이를 먹었다는 걸 실감했죠. 상 앞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떠서 올렸습니다. 국도 한 그릇 올리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혼잣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허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건데 혼자 하는 차례가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전통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상을 치웠어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데 가득 차 있더군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며칠은 먹어야 다 없어질 거예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송편을 접시에 담아 혼자 먹었어요. 쫄깃한 식감에 달콤한 속. 맛은 좋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개를 먹고 포크를 내려놨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죠. 오후 2시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현관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훌쩍훌쩍 우는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옆집 영민의 딸 하은이가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혼자 복도에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은아, 왜 우니?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울어요. 엄마가 자꾸 울어서 무서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왜 울어?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가 엄마 좀 만나볼게. 너는 집에 들어가 있어. 하은이를 데리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영미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셨대요. 추석인데. 저희 오라고 하셔서 시댁 안 가고 친정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은요? 주말 부부예요. 지방 근무라서. 오늘도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혼자 명절 보내는 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건 저만이 아니구나. 이 젊은 엄마도 혼자 명절을 보내고 있구나. 영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찬 하나 받기 싫어하던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거니까요. 영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하지만 혼자 있지 마세요. 저도 혼자거든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요? 영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미와 하은이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이는 처음 보는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할머니, 집이 예뻐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식탁에 송편과 전을 내놨습니다. 영미와 하은이 앞에 접시를 놓으니 진짜 명절 같았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영미가 집에 갔다가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찌개였습니다. 아침에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은이가 송편을 베어 물며 말했어요. 할머니, 송편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대화 소리. 이 모든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항상 혼자 계세요? 저희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살았거든요. 교사로 일하면서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해 보일까 봐요? 영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한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영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생님, 도움을 받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제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선생님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제가 모아둔 동화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손주들 올 때를 대비해 사둔 책들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었어요. 손주들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읽어줄까? 네.
하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이의 무게. 따뜻했어요. 책을 읽어주는데 영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희 집 베란다 화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죽어서요. 선생님은 식물을 잘 키우시는 것 같던데. 창밖을 봤습니다. 제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어요. 장미, 국화, 허브들. 제가 정성껏 키운 식물들이었죠. 좋아요. 같이 키워봐요. 영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오늘 추석이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저도 그래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영미와 하은이가 돌아간 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고독한 침묵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마음을 닫으니까 외로운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부족했어요. 우유도 떨어지고 달걀도 없었죠.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명절 연휴라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붐볐어요. 저처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사이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죠. 낯이 익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강민호예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맡았던 반의 학생이었죠.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민호야? 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까까머리 어린 소년이었던 민호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다니. 얼마만이니? 내가 이렇게 컸구나. 선생님도 그때랑 똑같으세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많이 늙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뭐하니 요즘? 소아과 의사예요. 여기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제자가 의사가 되다니. 대단하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아팠잖아요.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왔는데 선생님이 매주 병문안 오셨어요. 기억났습니다. 민호가 폐렴에 걸려 입원했었죠. 방과 후에 병원에 들러 공부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너도 커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커피 한잔 할까요? 선생님께 할 말이 많아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민호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마주 앉으니 30년 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영미와 하은이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가족들 다 모이셨어요? 아니, 혼자 보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처가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더라고요. 민호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거죠. 선생님, 그거 아세요? 민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졸업할 때 선생님께 드린 편지예요. 지금도 갖고 다녀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두 번째 엄마예요. 아플 때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착한 어른이 될게요.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수첩에도 똑같은 편지가 있었죠. 선생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셨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2명의 자녀만 키운 게 아니었어요.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웠던 거죠. 민호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제 병원에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려요. 선생님 경험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저는 봉사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위치였나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평생 아이들을 돌보셨잖아요.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민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민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강민호 소아과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문득 생각났어요. 매달 통장에 넣는 돈 이야기를. 민호야, 사실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손주들 대학 학자금을 모으고 있어.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거든. 손주분들이 아직 어리지 않아요? 큰딸 아이가 이제 10살이야. 미리미리 모아두려고.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아세요? 아니, 몰라. 나중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 민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선생님, 혹시 자녀분들한테 외롭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 왜? 그럼 자녀분들은 선생님이 괜찮으신 줄 알 거예요. 강하신 분이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생님,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카페를 나올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헤어지며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병원에 들러 봉사활동 이야기를 더 듣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서는 사람.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강한 척하느라 진짜 소중한 걸 놓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던가. 서로 돕고 살라고 했죠. 친구가 힘들면 도와주라고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땠나요?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자식들한테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 언제 시작하면 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첫 활동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갈게.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 남았어요. 그 사이 영미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봤어요. 영미의 화분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냈죠. 선생님, 이 장미는 왜 자꾸 시드는 걸까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장미는 물을 적게 줘야 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많이 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식물마다 다 달라요. 관심 있게 봐야 알 수 있어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도 옆에서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어요? 응, 아주 잘하고 있어. 하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베란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큰딸 지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지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건강해.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혜야. 네, 엄마.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사실 엄마 외로웠어. 화면 속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추석에도 혼자 있었어. 아무도 안 왔잖아. 전 부치고 송편 빚는데 너무 허전했어. 엄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강해 보여서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약한 사람이야. 너희들 보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엄마가 말을 안 했으니까.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혼자 애들 키우는 게.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도 외로웠다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강하시잖아요. 저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녀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둘 다 강한 척하면서. 지혜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도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네, 엄마. 겨울방학 때 꼭 갈게요. 애들 데리고. 정말? 네. 약속해요. 영상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벽 하나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작은 아들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석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처가 일정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근데 말이야, 사실 엄마가 외로웠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항상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엄마가 잘못했어. 괜찮은 척만 했지. 다음 주말에 갈게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강한 척하느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자식들과의 솔직한 대화,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인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약한 모습도 보이고 도움도 청하고 솔직하게 살겠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봉사활동 첫날이었어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민호의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아과 건물 옆에 작은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선생님, 오셨네요. 민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복지관 안에는 어르신들이 이미 모여 계셨습니다. 2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박인숙 선생님이세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은 간단했어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혈압을 재는 동안 저는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렸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혼자 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선생님도 혼자세요? 네,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똑같구만요. 나도 자식 셋 낳았는데 명절에도 안 와요. 외로우시죠? 외롭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바쁜 거지. 할머니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저도 평생 강한 척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작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내와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니, 민준아, 왜 갑자기?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돼요? 집에 들어가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줬어요. 어머니,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 거 아는데.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어머니가 우리 아이 학자금 모으시는 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달에 은행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어머니가 통장에 돈 넣으시는 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 어머니 노후 자금도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아이 교육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민준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불효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자주 못 찾아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괜찮은 척 했으니까. 어머니도 저희한테 기대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민준이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날 저녁 민준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어요. 손주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 자주 올래요.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에 올게요. 가족 모임하는 거예요. 매주? 네. 약속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다 제가 솔직해진 덕분이었어요. 강한 척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저녁을 먹고 민준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혜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겨울 방학 때 정말 갈게요.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갈게요. 메시지를 읽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달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미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화분을 돌봤죠. 하은이는 제 집에 놀러와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또 들려주세요. 그래, 옛날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봉사활동도 계속 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분들도 저를 기다리시더군요. 선생님, 이번 주도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벗을 해드렸던 그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들아, 엄마가 외로워. 명절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와줄래? 옆에서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말을 실천하신 거였죠. 며칠 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온대요.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됐어요. 잘 됐네요. 솔직하게 말하시길 잘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영미와 하은이, 민호와 민호의 가족,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제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연락을 했나 봐요. 3명이나 왔더군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수진아. 한때 제 반이었던 학생이 이제는 30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첩에 제 편지 있잖아요.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꼭 뵙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박지은. 모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죠. 다들 어떻게 온 거야? 민호 형이 단톡방 만들었어요. 선생님 제자 모임이요. 벌써 50명 넘게 모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영미가 준비한 음식, 제가 만든 전과 송편, 민호가 가져온 과일들.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건배. 다 같이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요양원 봉사 같이 가도 돼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우리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 주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심었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수진이는 간호사가 됐고 태연이는 회사원, 지은이는 디자이너가 됐더군요.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 덕분에 디자이너가 됐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셨어요. 태연이도 거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2자녀만 낳았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웠던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명절 음식 나눔 행사예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우리도 도울게요.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이 가족만의 날이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는 날이죠. 수진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서랍을 열고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간 모아온 편지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은 제 영웅이에요. 이 편지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죠. 수첩 뒤편에 빈 페이지가 있었어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약할 때는 약하다고 말하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니까요. 글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수첩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저는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민준네 가족이 약속대로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의 첫날이었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다 준비했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손주 준호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할머니, 떡볶이다. 준호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함께 밥을 먹는데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거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고 너희 아빠랑 고모가 있고 너도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도 많아. 혼자 사는 거지만 외롭지 않아. 그럼 됐네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 좋지. 엄마가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민준네 가족이 돌아간 뒤 영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럼 들어와. 영미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직장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하은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재택근무하는 회사로 옮기려고요. 잘 생각했네. 아이가 클 때 함께 있어야 해. 선생님 보면서 배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라고. 영미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영미 씨가 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영미 씨한테 배운 거야. 도움 청하는 법, 마음 여는 법. 저희 서로 배운 거죠. 영미가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복지관에서 명절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민호, 수진, 태현, 지은, 그리고 처음 보는 제자들도 10명이나 더 왔습니다. 선생님, 저 박민수예요. 20년 전에 졸업했어요. 민수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나같이 다 어른이 된 제 제자들. 의들이 모여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저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아들한테 전화했던 그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아들이 지난주에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정말요? 잘 됐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중앙에 서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차에 태워줬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응, 아주 많이. 목이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선생님이 웃으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민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미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민준네 가족과 통화했고 영미랑 차 마셨고 복지관에서 봉사했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전화로, 메시지로, 만남으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제자들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 뵙고 힘났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 사랑해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지혜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비행기표 확정했어요. 12월 23일에 도착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제자들도 다 잘 지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도 웃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자녀가 오지 않는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생기는 거였어요. 도움을 거부하고 솔직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였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진짜 강함을 잃어버렸던 저. 이제는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제 옆에는 친딸 아들뿐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웃 영미와 하은이도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수첩에 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닿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문 하나 사이에 사는 이웃이 있고 제 삶을 기억해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솔직함이었어요. 이제 저는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약하지만 강하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글을 다 쓰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미였어요. 선생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금방 갈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만나는 것.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영민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문을 활짝 열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은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영미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래. 한번 먹어볼게.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맛봤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영미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셋이서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대견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크게 말했어요. 하은이의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매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삶.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아무도 안 오는 집. 그게 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요. 전화로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고 가끔 만나니까요. 가족은 명절에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먼저 간 남편에게. 이 모든 인연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인숙입니다. 67살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배운 명절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 솔직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명절에 집에 아무도 안 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르니까요. 마음을 여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러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처럼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